왕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아직도 못 잊습니다. 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군주 정조. 그는 냉철한 개혁가이자 엄격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평생을 바쳐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오솜의 붉은 끝동의 실제 주인공 의빈 성씨 성덕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정조가 아직 세손이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덕임은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처소의 어린 궁녀였습니다. 총명하고 글씨를 잘 썼던 덕임은 궁궐 안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죠. 정조가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덕임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곁에 있어달라는 승은의 제안이었습니다. 보통의 궁녀라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 왕실 역사에 남을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덕임이 정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세손 저하의 정비인 효의왕후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셨는데 어찌 제가 먼저 승은을 잇겠습니까? 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이죠.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시대, 이것은 목숨을 건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를 내는 대신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세월이 흘러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도 정조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덕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정조는 다시 한번 그녀를 부릅니다. 이제는 왕후께서도 이해해 주실 터이니 내 곁으로 오라. 하지만 덕임은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무려 2번의 거절. 참다 못한 정조는 덕임의 하인을 벌주는 강수까지 두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애씁니다. 결국 15년 전에 그 어린 소녀는 일국의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에게 마땅하고 화목하다는 뜻의 의빈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내립니다. 정조에게 덕임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이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였습니다. 정조는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한 군주였으나 의빈을 위해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녀가 거처하는 연화당을 직접 세심하게 살피는가 하면 그녀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궁궐 뜰에 심어주며 소소한 기쁨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지적인 교감도 깊었습니다. 정조는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다가도 의빈을 찾아가 자신이 읽은 책의 구절을 들려주거나 직접 쓴 시를 수줍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의빈 또한 그런 정조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가 거처하는 곳을 수시로 찾아가 직접 쓴 글을 선물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정조가 의빈을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로 향해 있어. 너를 보지 않으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구나.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정조가 남긴 이 고백은 당시 왕실법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아들 문효세자가 태어났을 때 정조의 기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조는 세자의 걸음마 하나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의빈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정조에게 이 시기는 신이 내려준 처음이자 마지막 휴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자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세자로 책봉하며 덕인과 함께 꿈꾸는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들에게 그리 긴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에게 무뇨세자의 탄생은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자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정조는 세자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하며 후궁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적통으로 확고히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게 찾아오는 법일까요? 정조의 꿈을 짓밟듯 비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무뇨세자가 돌연 홍역에 걸려 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의빈 성씨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던 그녀는 결국 무뇨세자가 죽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1786년 9월 14일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조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여인을 연달아 잃었습니다. 조선의 군주 정조가 아닌 한 남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의 죽음 이후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직접 기록으로 남깁니다. 바로 어제 비문입니다. 왕이 후궁의 비문을 직접 짓는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고 그 내용 역시 지극히 사적이고 애절해서 당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제 비문 속 정조의 고백은 한 남자의 사무치는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너의 죽음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표현하며 너의 아름다운 자태와 재능을 잊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한다. 슬프고 슬프도다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 비문은 정조가 얼마나 그녀를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육릉 근처인 효창묘현제 효창공원에 안장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의빈과 아들 무뇨세자 곁에 묻히고 싶다는 그녀의 생전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비록 왕과 후궁이라는 신분의 제약은 있었지만 정조는 죽어서까지 그녀를 잊지 않았고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생을 조선의 부강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늘 의빈 성씨와 무뇨세자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비하인드 더 K에서는 강인한 군주 이면에 숨겨진 정조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속 비하인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